한동훈 장관이 약간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지금 입장이 난처한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보여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넥타이를 안 매고 이 카메라 앞에서 말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항상 정제된. 단정하고 네. 정제된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고 난감해하는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되게 충격을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적으로 봐도 물론 지금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년 총선에 어떤 스타 장관으로서 좀 활용하고 싶어 했던 생각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까지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는 탄핵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해임할 예. 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당대표 수사에서 탄핵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탄핵 사연이 싸고 넘친다. 1번은 뭐냐면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어찌 보면 수사권을 복원시킨 거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 유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법에 반하는 거고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탄핵 사유 된다고. 그다음에 저는 아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티컬비 공개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휘발됐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제대로 안 냈거든요. 그럼 이건 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 지금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의 징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1심에서는 이겼거든요. 2심 와서 변호사들 다 자르고 재판을 거의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법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의 성실 의무라든지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걸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뭐 검찰청법에 의하면.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중범죄자고 뭐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굉장히 어찌 보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국회에 와서. 단순히 뭐 피의사실 공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 제기가 왔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헌법재판소로 가도 특히 아까 얘기한 판결을 무시하거나 법원 재판 진행 중인 걸 의도적으로 지려고 하는 거나 이거는 법원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헌재에 갔을 때에도 저는 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기의 문제지 탄핵 뭐 소추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일부에서 그게 정무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언을 드렸고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2020년 총선을 한번 복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검찰 개혁이나 조국 장관 사태로 치러져서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였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호떡 공천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하에서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했던 선거였냐.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문제나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흠집 내기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것이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 아니지 않겠냐. 강성 지지층의 구미에는 가장 당기는 선택일 수는 있겠는데 그게 민주당이 이렇게 넓어지는 데는 별로 좋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한테 뭐가 더 유리하냐의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을 못한다, 실패할 것이다. 실제로는 못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앞서서 뭐 형특 변호사님 뭐 3가지 4가지 정도의 법률 위반 사항들을 이야기했는데 예. 헌재에서 이거 인용될 가능성 저는 거의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뭐 잘못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게 잘못이 있다라고 헌재에서 판결 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치적 공격을 하는 문제와. 근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 탄핵 때와 비슷하게 법률 위반이 없다라고 해서 뭐 전원 기각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 헌재에서 180일을 정도를 두고 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80일에서 선거 코앞이거든요. 선거 코앞에 두고 예를 들면 전원 기각 내지는 한동훈 장관을 다시 살려주는 모양이 돼버리면 민주당한테 역풍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말은 저렇게 해도 탄핵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선거 앞두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럼 시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뭐 결과 나오게 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번 수사 실패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구속영장 청구는 그냥 수사의 중간 단계입니다. 전혀 제가 보기엔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인사검증 실패된 책임도 굉장히 커요. 원래 권한이 아니던 거를 본인이 갖고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후보자들을 내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잘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탄핵 사유지는 10가지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는 무조건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면.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풀이를 해주는 차원 부분도 있고, 또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계속 지휘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수사 조사 계속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한동훈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는 것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버리잖아요. 국정감사 이후에 한 11월쯤에 탄핵해버리면 내년 총선 때까지 한동훈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요. 예. 그러면은 뭐 파면할 수도 없고 해임할 수도 없고 부인수로 사표 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 내년 총선에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본인들에게는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네, 뭐 저도- 정무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나 법적인 판단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야 이상민 장관은 잘못한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그렇게 뭐 그만둘 정도까지 위반했나? 하지만은 뭐 재난 대비 위험 뭐 장관으로서 주무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쭉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 탄핵은 민주당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도 뭐 그 장 소장님 생각에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실제로 탄핵까지 나아가진 못하겠지만 탄핵을 한다 그러면 진짜 목적은 한동훈 장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거겠죠. 적어도 그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라임 오브 팀 수사에 차질을 주게 하는 목적으로는 업무를 정지시키는 목적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정말 국정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입장을 바꿔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저희 추나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조나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조국 나오면 땡큐, 추미애 나오면 땡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게 많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있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지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수사에 대한 차질을 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엄청 상처를 크게 입었고 더 스스로 자초위난을 한 게 그 다음날 송영길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더 정무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 원래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던 그 어떤 프레임은 전선은 법치 대 반법치였는데 본인이 그냥 한 진영의 대리인으로 공격수로 전락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렇게 내비두는 게 민주당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검찰개혁 가지고 2020년 총선 전에 패스트트랙 통과시켰는데 그 후에 추윤 갈등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석을 알고 다른 민생개혁 의제를 던졌으면 저는 정권 교체가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복귀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이 지금 사실은 계속 미소를 지었고 있어. 옅은 미소를 띠면서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한동훈 계셨어요. 장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달라지겠느냐? 저는 전혀 그런 기대가 없다. 1년 6개월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말고는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뭘 하겠다는 뭐 아젠다도 없었고 뭐 지금 3대 개혁 얘기하지만 뭐 한두 달 뭐 얘기하다 말아버리고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이거 말고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수사 말고는. 그럼 당연히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수사를 방해한다는 목적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게 너무 도를 넘었다.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달라질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도 이번 아마 봤을 거예요. 검찰 뭐 수사가 증거가 차고 넘치고 뭐 중범죄자고 뭐 바로 구속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쫙 설명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보다 이번에는 주된 게
소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혐의에 대한 1년 반 동안 70명 이상 검사 수사해가지고 300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그럼 뭐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관을 왜 있어야 되느냐,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얘기해요. 이게 정치 실종이고 여야 간에 뭔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 1번 원인이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 집어넣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수사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 있어도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 안 할 수가 없죠. 거듭 얘기하지만 당내 정치부터 회복하시라. 자꾸 외부의 정치 집중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국감 때 어마어마하게 시달릴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사권 좀 제대로 했어? 이분 자료 다 내놔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국회에서 자료 달라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자범이라고 표현했지? 어떻게 자범이야? 차고 넘치는 증거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떠한 방어 논리가 있을지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은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탄핵에 대한 전망 얘기까지 했는데 아마 이번 연휴 때 원래 이제 명절에는 가족들끼리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국룰이긴 한데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번 연휴에는 불가피하게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한 뭐 10초에서 20초씩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영장 기각도 그렇고 추석 민심은 어떨지 이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이 민주당을 더 지지할지 국민의힘을 더 지지할지 이 전망 짧게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추석 때 나온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중도층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바닥 민심은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그 표심들이 나타나겠죠. 지켜보시죠. 뭐. 예. 저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표심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공천이 되게 결정적일 거여서 현재 형세는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근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받아먹을 수 있는 공천을 어떻게 잘하냐가 관건이다. 김지석 의원. 네, 저는 이재명 대표 그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정말로 새벽 3시부터 저희 지지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다 깨가지고 너 니네 뭐 하고 앉아있니 해서 김재석 위원장님 탓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이미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무튼 그래서 많이 그 화가 나신 게 사실이고 다음날 인사를 할 때도 지지층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욕을 먹는 추석이 됐는데 아무튼 잘 극복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유리하죠. 아까 김준호 변호사 얘기처럼 사실 다음 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이재명 대표 구속되고 그다음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안 된 거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을 위시한 이 검찰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짙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국면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